음.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스피커 유닛 자체가 아니고 스피커 시스템을 설명을 할 거예요. 즉, 인클로저. 네, 스피커가 어떤 통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박스 안에. 그래서 그걸 박스라고 하면은 좀 무식한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인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아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 인클로저가 왜 필요한가? 단지 모양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이 스피커의 콘이 진동하면서 이 앞쪽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콘이라는 거는 양쪽 양방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도 똑같은 진동이 일어나는데 앞쪽 진동과 뒤쪽 진동이 서로 완전히 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콘이 이쪽으로 가면 뒤쪽 부분에서는 이게 서로 반대잖아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가면 뒤로는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압축이 되고 그러니까 압축과 팽창하는 게 서로 반대가 돼요. 앞과 뒤가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죠. 스피커 앞면에서 어떤 음압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라면 스피커 뒷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예 거꾸로거든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것이 가운데가 막혀 있지 않으면 이 뒤쪽 소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올라가는 소리와 내려가는 소리가 합쳐지니까 이게 0이 돼 버려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소리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작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막아놓은 그림인데 이러면 해결이 되느냐? 미안하지만 일부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막힐 수 있는 부분은 고음 쪽 있죠? 높은 주파수, 네, 고주파수 또는 고음, 고음 쪽은 막힐 수가 있는데 저음 같은 경우는 이거 막아놔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다 넘어가 버려요, 앞으로. 저음은.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막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뒤쪽의 소리를 이렇게 인클로저 안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스피커 그 드라이버의 뒷면에서 나오는 어떤 역위상의 소리를 스피커 전면의 소리와 혼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구조물이 바로 인클로저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소리 에너지가 어, 뒷면 넘어가면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소리들 이것들은 지금 이 안에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다가 그 뒷면에는 흡음재 같은 걸 막 붙여놓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흡음이 되게요. 예, 스폰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결국 소멸을 시키거든요. 좀 아깝잖아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입니다. 이 베이스 리플렉스형은요, 이 뒷면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들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빼줘서 합쳐지게 만드는데 이게 서로 역위상인 상태에서 합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는데 이 안에 좀 길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그 구조물로 이렇게 막 막아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리들이 막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같은 위상이 되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여기도 같은 위상으로 나가서 합쳐지면 어때요? 더 큰 소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는 여기부터 보다시피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밑에. 자, 여러분들 그 주변에 스피커, PC 안에 놓여 있는 스피커라든가 보시면 그 스피커 아래 구멍이 뚫려 있는 동그라미 모양이든 네모 모양이든 뚫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 이렇게 그 저음을 증폭하는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한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입니다. 아,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 SE가 아니고 BSS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스피커가 보통 보면은 한 스피커 드라이버, 즉 스피커 유닛이 한 인클로저에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보통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한 개면 얘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드라이버를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내주는 걸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달아놓으면 되죠.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별로 역할 분담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스피커 구성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3웨이 3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한 스피커 시스템인데 요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작은 것은 우리가 트위터라고 부릅니다. 트위터라고 부르고 얘의 역할은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고음을 내주는 역할이에요. 트위터는 고음 전용의 유닛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간 사이즈의 것은 미드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이 미드레인지는 중음을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큰 사이즈 거 유닛은 우리가 우퍼라고 부르는데 얘는 저음을 재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음을 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닛으로는 저음, 중음, 고음을 나눠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음부터 보면 X축은 주파수예요. 주파수. 저음 쪽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저역 통과 필터라는 거를 먼저 소리를 통과시켜서 처리를 해요. 그럼 저음만 남거든요. 그리고 중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대역 통과 필터라는 걸 통과시키고 고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고역 통과 필터라는 걸 먼저 통과시켜서 소리를 미리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우퍼에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용어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 저음과 중음, 고음의 경계가 되는 그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크로스오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가 있겠죠. 네. 이게 그 3웨이 스피커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창을 한번 다른 걸 띄워 볼게요. 네. 자, 방금은 3웨이 스피커를 봤는데 아마 주변에 그 PC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투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 그럼 이거는 똑같이 얘기를 하면 위쪽 거는 보통 트위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인 건 그냥 우퍼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드레인지가 없죠. 그러면 얘는 주파수 영역을 전체 주파수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눠서 이쪽 저음 쪽은 우퍼가 담당을 하고요. 고음 쪽은 트위터가 담당을 하는 거죠. 네. 이쪽은 저음, 고음.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쓰든 두 개를 쓰든 결국은 우리가 그 영역을 나눠서 각자 분담을 한다는 거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두 개로 나누는 거, 그럼 세 개로 나누면 더 좋은, 혹시 네 개로 나누고 되지 않을까? 즉, 4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좀 그림이 좀 작아지는데, 그러면 아마 이렇게 네 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개. 4웨이. 네. 4웨이도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4웨이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멀티웨이, 그러니까 2웨이, 3웨이, 4웨이를 썼을 때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파수를 나눠주는 부분 있죠. 여기 크로스오버. 네. 이 크로스오버 쪽에서 사실 음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개의 드라이버를 썼을 때.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웨이 정도 해버리면은 이 크로스오버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음질이 안 좋아지도록 하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힘들어요, 그게. 예, 그래서 4웨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3웨이나 2웨이까지가 이제 거의 맥시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음.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웨이나 3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음질이 나빠질 수 있는 그 경계선 이쪽 부분 처리를 얼마나 잘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하나 있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부분에서 이
필터를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섬세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 필터 이름 보고 우리가 이 오디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는 말을 써요. 이 네트워크, 이 컴퓨터 네트워크 이게 아니고 원래는 그 전기 회로를 보고 옛날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회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기 회로인데 오디오 크로스오버를 해주는 회로라는 뜻이죠. 이거는 스피커의 고음, 중음, 저음 대역을 나눠주는 일종의 필터라는 어떤 회로고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수동형 타입과 능동형 타입이 있습니다. 수동형이든 능동형이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많이 쓰는 그런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이 링크위치 요거 라일리라고 읽어야되는지 릴라인지 모르겠는데요. 요런 이름이 붙은 필터가 있어요. 보통 LR 필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외워두세요. LR 필터. 네. 이 LR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얘는 그 컷오프 주파수라는 게 이제 경계가 되는 그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6dB의 이득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평평한 이득을 간 특성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래쪽 이렇게 보면요. 그냥 옆에다 그릴게요, 따로. 일반적인 필터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인 필터를 쓰면 여기 위에 두 개가 합쳐져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일반 필터를 쓰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LR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LR 필터를 쓰면 이게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마치 잘 합쳐진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R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크로스오버에는 수동형과 능동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위쪽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수동형이에요. 이 수동형의 구성은 프리앰프가 있고 이제 파워 앰프가 있고 앰프에서 나온 신호가 이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이제 스피커 인클로저예요. 네, 스피커. 이 스피커 안에 하나의 트위터와 스코커, 이 스코커라는 게 이제 미드레인지의 다른 용어예요. 네, 미드레인지를 스코커라고도 하거든요. 네, 미드레인지와 우퍼 3개가 들어있고 네트워크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 스피커 통 안에 들어있어요. 통 안에 지금 여기 뭐 복잡한 뭐 회로 같은 거 있죠. 이것들이 바로 네트워크인데 내장돼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리고 얘네들은 수동형이라는 이름 붙은 게 따로 별도의 파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선 연결 안 해도 그냥 오디오 신호만 있으면 동작을 해요. 네. 그래서 수동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구성이 잘 보시면 파워 앰프 1개와 스피커 1개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 스피커 내부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수동형인데요. 능동형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능동형인데요. 이 능동형은 프리앰프에서 나온 게 이 채널 디바이더라는 어떤 이 시스템을 거친 다음에 앰프가 여러 개예요. 그죠? 하나, 둘, 세 개의 앰프가 있고 각각의 앰프가 스피커 하나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 연결, 미드레인지죠. 우퍼에 연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래쪽 능동형 구성을 보면 필요한 장비가 채널 디바이더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능동형 크로스오버예요. 채널 디바이더라는 게. 그 다음에 파워 앰프가 3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파워 앰프 1번, 2번, 3번. 그죠? 그 다음에 스피커도 3개가 있어야 돼요. 트위터용 하나, 스코커용 하나, 우퍼용 하나. 그렇죠? 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형을 쓰는 이유는 사실 능동형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운용을 하거나 어떤 음질이라든가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동형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니면 좀 더 그 음색이나 음질을 미묘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돈은 더 들어가지만 능동형 크로스오버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능동형 중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요. 바이앰프 구성입니다. 이 바이라는 거는 2라는 뜻이거든요. 숫자로 2. 그래서 두 개의 앰프로 구성된 형태라는 건데 여기 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게 아까 그 채널 디바이더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이와 미드 두 개를 하나의 앰프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는 스피커 하나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로우 쪽은 저음 쪽은 이쪽 앰프에 연결을 하고 또 스피커 하나에 연결했어요. 이렇게 되면 스피커가 두 개만 있어도 되죠. 이 앞전 페이지는 스피커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돈을 조금 더 절약을 하면서도 이 멀티앰프의 어떤 장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 사진은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회로 사진을 보여준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수동형 스피커 안에 통 안에 내장되어 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회로를 보여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능동형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고 얘네들은 그 PC 화면으로 이거 지금 PC 화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PC 화면에서 이 컴퓨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아까 그 그렸던 뭐 그 필터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저음은 여기, 고음은 여기, 중음은 여기, 고음은 여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좋은 점이 이런 능동형 크로스오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 몇 헤르츠에서 주파수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거냐 하는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어,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내용은 시간 정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트위터나 우퍼 또는 트위터 우퍼 미드레인지 이렇게 여러 개의 유닛을 썼을 때 두 개의 그 끝점을 잘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위에 그림을 보면 트위터가 우퍼보다 더 이만큼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위터의 소리가 먼저 나가고 우퍼의 소리가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면 이만큼 시간 지연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음상이 정면으로 소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늦게 나온 쪽, 시간이 늦은 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유닛을 썼을 때는 소리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일치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 소리가 발생하는 그 보이스 코일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위치를 맞춰줘야지 정면 방향으로 소리가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 정렬입니다. 어, 이 컬럼 스피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똑같은 크기의 유닛이 예,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뭐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사이즈의 어, 드라이버를 유닛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스피커를 배열을 해 놓으면요. 이 소리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는 많이 안 가요. 그 대신에 이 옆쪽 360도 이 옆쪽 방향으로는 균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는 소리가 많이 안 가게 하고 좌우 뒤쪽으로는 좀 균일하게 소리가 나가게 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컬럼 스피커를 사용을 하면은 돼요. 저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 500Hz, 1000Hz 가면 요걸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빨간색이 소리가 크게 나가는 부분인데 좌우로는 빨간색이 심한데 요 위쪽 상하 쪽으로는 별로 없죠. 예. 이렇게 상하 방향으로보다는 좌우 방향으로 또는 옆쪽 방향으로 균일하게 소리가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컬럼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유닛 사진, 네. 지금 이거는 돔형이에요. 돔형. 네, 요 부분이 지금 돔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얘는 이제 혼형입니다. 혼. 뿔 모양이란 뜻이죠. 나팔처럼 된 거. 이게 이제 도형, 혼형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우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브우퍼는 우퍼 앞에 이 서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건데 서브라는 게 뭐 더 아래쪽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퍼보다 더 아래 있다. 뭐가 더 아래 있냐면 재생하는 대역이 우퍼보다 더 아래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우퍼는 초저음을 재생하는 전용의 스피커가 서브우퍼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저음이 몇 헤르츠부터냐? 이거는 이제 응용 분야에 따라 조금씩 정의가 다른데요. 가정용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0Hz 이하, 또 PA나 SR 같은 프로용은 100Hz 이하, 또 극장에서 쓰는 THX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80Hz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좀 구분이 돼 있고요.
대부분 서브우퍼는 이 스피커 세트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커요. 여기 이제 왼쪽 그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뭐 PC라든가 이런 쪽에 스피커 세트를 사면 여기 제일 큰 거 있죠, 얘. 얘가 바로 서브우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사이즈가 커야 돼요. 크지 않으면 저음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것이고요. 이 서브우퍼는 특성이 또 특성이라기보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요거 생각나세요? 이 그래프 이름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 그래프 이름이 뭐죠? 등 라우드니스 곡선이라고 대답했거나 생각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등 라우드니스 곡선. 얘는 사람 귀가 어느 주파수 대역을 잘 듣고 못 듣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쪽 저음 쪽 여기를 보면 그래프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소리가 더 커야지 사람이 똑같은 소리 크기로 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우리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지금 사람은 이쪽 저역 대역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서브우퍼라는 걸 사용해서 이 저역을 좀 더 크게 이제 증폭을 해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서브우퍼의 특성이에요. 이쪽 부분, 저음 쪽에서 굉장히 게인이 크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이래야 우리가 저음을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피커의 직병렬 연결인데 이 스피커라는 것이 꼭 뭐 하나나 두 개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형 어떤 장소, 큰 장소 같은 데 가면은 스피커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연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은 일렬로, 그러니까 좀 개념도가 스피커,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스피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 직렬 연결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해서 그려놓은 게 이쪽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임피던스 스피커나 거리가 짧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때는 우리가 그 임피던스라는 거를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 계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이런 연결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적인 특성이어서 이게 잘못되면은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 연결을 했을 때는 각각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다 더해주면 전체 임피던스가 돼요.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왜 그런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 더 고급 과정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직렬 연결일 때는 각각의 임피던스를 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게 8ohm이고요. 이게 8ohm인 스피커를 두 개 직렬 연결을 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6oh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앰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16ohm짜리 스피커 하나가 달려 있구나.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 연결은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줄기 엮듯이 이렇게 해놓는 것이 병렬 연결입니다. 이 병렬 연결을 했을 때의 그 임피던스 계산은요, 이 공식으로 해요. Z분의 1은 Z1분의 1, Z2분의 1, 쭉쭉쭉쭉 ZN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8ohm이고 이게 8ohm이라면 전체 임피던스, 토탈 임피던스 ZT분의 1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8분의 2니까 8분의 2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럼 이게 ZT분의 1이니까 ZT라는 거는 4oh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앰프 입장에서는 8ohm짜리 두 개가 아니고 여기 4ohm짜리 한 개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병렬 연결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쉬워요. 직렬하고 역병렬하고 혼합해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스피커 연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전체의 임피던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니까요. 이 식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이 스피커를 우리가 들을 때 보통 뭐 야외에서 듣는 경우도 있고 실내에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스피커 자체에서만 나온 소리를 듣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 소리 플러스 벽에 반사된 소리 이 두 가지를 듣는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에도 있듯이 스피커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직접 음이라고 하고 어, 반사음이라고 해요. 어딘가에 부딪힌 걸 반사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듣는 소리는 직접음 플러스 반사음을 듣는 거지 직접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음은 스피커 고유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반사음은 실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반사음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커를 어느 실내에 갖다 놓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듣는 소리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는 단순히 그 스피커 자체의 어떤 소리 특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실내에 갖다 놨느냐, 그 반사음의 영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고급 음향 시간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에 얘기 다시 드리면 그래서 이 스피커를 방 안에다가 실내에다 설치를 할 때 이 반사음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듣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음향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그 과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로 계산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떨 때는 모형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실내 반사음의 영향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고음향 시간에 하는 거고요. 자, 여기 그 스태킹과 스플레잉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스태킹과 스플레잉은 스피커를 여러 개를 쌓아놓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어가 좀 다른 게 위아래로 쌓는 거 있죠. 위아래로 쌓는 거 보고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좌우로 펼쳐놓는 거 보고 우리가 스플레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가 조금 이제 다른데요. 이렇게 해놨을 때 좋은 점은 장점은요. 일단 파워가 증가하고 또 분산각이라는 게 옆으로 넓게 퍼진다는 건데요. 이게 증가하니까 좋은데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듣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점은 이게 잘못하면 서로 그 스피커 간에 간섭이 일어나서 음질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열화라는 거 이제 안 좋아졌다는 뜻이고요. 또 간섭이 생겨서 파워가 오히려 또 감소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얼마만큼 소리가 커지는가 하는 걸 보면 스피커가 한 통 있을 때 그냥 이제 X 데시벨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통 있으면 6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배 될 때 2배가 되면 6dB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통이 있어요. 4통은 여기 2배에 또 2배잖아요. 그래서 6dB 올라간 거에 또 6dB 올라간 거니까 12데시벨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8통 있을 때는 18데시벨. 이런 식으로 스피커 수가 2배가 되면 6dB씩 올라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주파수와 그 소리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스플레잉 양옆으로 이렇게 펼쳐놨을 때 진짜로 소리가 커지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스피커 한 통이 있을 때는 요 특성이에요. 이 특성. 근데 스피커 두 통을 정의상 제대로 잘 맞춰서 해놨을 때는 보니까 이만큼이 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죠? 전체 고음 쪽도 다 커지고 저음 쪽도 균일하게 커졌는데 스피커 두 통을 놨는데 여기상으로 놨어요. 뭔가 이제 잘못 놓은 거죠. 서로 극성을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을 해버렸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소리가 더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통을 쓰더라도 뭔가 잘못하면 소리가 오히려 더 줄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스피커 간에 간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스피커를 한 통을 썼을 때, 두 통을 썼을 때, 세 통을 썼을 때인데 두 통, 세 통 쓸 때 보면은
점점 소리가 커져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예, 그거 다 좋은데 지금 고음 쪽을 보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막 오히려 더 내려간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간섭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고음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섭이 안 생기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항상 뭐 맞는 얘기는 아닌데 또 이게 스피커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간섭이 줄어듭니다. 이거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스피커 간에는 또 이렇게 붙여놓고 써도 그 지향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붙여놓고 써도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 일반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리지를 확대를 할 때도 이쪽처럼 서로 그냥 평평하게 놔둬버리면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각도를 벌려놓으면 좀 더 넓은 양옆으로 좌우로 커버리지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A 스피커들을 이걸 잘하기 위해서 보면요. PA용 스피커들은 이렇게 앞하고 뒤가 이렇게 일정하게 딱 돼 있지 않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쌓았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은 트위터끼리 서로 맞붙게 서로 좀 거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스태킹에 의한 간섭이 없습니다. 이쪽 오른쪽 보시면 지금 음, 어, 저기 트위터하고 서로 맞닿지 않게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고음 쪽에서 이렇게 간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스택을 할 때는 왼쪽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고요. 이건 뭐 실제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그 어, 스피커 간에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좀 간격을 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요 앞장처럼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쇠사슬로 묶어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잘 안 하는 것이 메이커에서 나올 때요. 아예 이런 여러 개의 스피커를 잘 배열을 해서 서로 간섭이 안 생기게끔 해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거 보고 라인 어레이 스피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요즘에 나오는 대형 공간에서 쓰는 스피커들은 사실 대부분 이런 타입을 사서 쓰지 각각의 단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배열하고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이너리 스피커는 그 공장에서 나올 때 서로 간의 간섭이라든가 또 지향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렇게요. 예. 이미 다 잘 세팅이 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어디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거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이름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얼굴 가운데로 옮길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8장 스피커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어요. 어,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제가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더 많은 내용도 있고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안 보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복습할 때 꼭 책을 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책의 내용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